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단속 수치가 엄격해지면서 술자리 문화까지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가파르게 줄면서 농촌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통폐합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한낮 기온이 치솟으면서 버스 정류장에도 폭염 대비가 절실합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체감 온도를 낮추는 장치나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무대에 선 국악인들의 출연료가 무려 6배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할 청주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단속 수치가 낮아져 술자리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 날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게 돼 직장인 술자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술자리가 잦은 지순구 씨는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 당일 대리운전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단속 수치가 낮아져 다음 날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출근하지 않으려면 술 먹는 양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보통은 조금 많이 먹어도 다음 날 잘 출근하시고는 했는데 조금 이제 술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문화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모두 분해되는데 남성은 4시간 6분, 여성은 7시간이 넘게 걸리고 맥주 2000cc 기준으로도 각각 5시간과 9시간 이상, 여성이 양주를 마실 경우 1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다음 날 숙취운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 회사는 틈새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숙취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부르는 직장인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실제 아침 대리 호출이 많아지면 대리기사들의 업무 시간을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아침에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그걸 대비를 해야죠. 고객들이 많을 때 그때 비례해서 기사분들이 아마 돈보다가 바뀌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음주운전 희생자의 이름을 따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우리 사회 술자리 문화까지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 새벽 충북에서만 4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자정부터 오전까지 벌인 단속 결과 면허 정지 2건, 면허 취소가 2건으로 모두 4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은 오늘 야간 시간에 경력 370여 명을 동원해 도내 70곳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를 앞두고 순환구조 훈련을 받던 소방관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안경을 찾으러 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달천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괴산소방서 소속 34살 권모 소방교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다 숨졌습니다. 권 씨 등 괴산소방서 대원들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됐던 익수자 탐색 등 여름철 사고 대비 순환구조 훈련을 끝내고 철수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물안경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렸고 수경을 찾으러 다 같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권 씨가 변을 당한 겁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머리 부분인지 그 예리한 것에 상처가 났고 아마 그것이 프로펠러에 맞은 게 아닌가. 훈련에 참여했던 동료 소방대원들은 권 씨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자 다시 수중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여름을 무색하게 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고역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더욱 그럴 텐데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든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기다리는 5분이 한나절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좁은 너비의 정류장 천장으로는 햇빛조차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서 있으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 뜨거우니까. 햇빛이 더 나요, 이거보다. 반사될 때 이게 더 뜨거우니까. 햇빛에 저기 유리도 더 덥고 햇빛에 덥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이맘때면 정류장을 벗어나 좀 더 그늘진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버스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가서 더운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버스 왔을 때 바로 나가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어서. 무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고역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토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물을 내려오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그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 대구와 경기도 안양 등 여러 지자체들이 정류장에 인공안개를 분사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장치나 선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경우 예산이 없어 언감생심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은 게 없어서 작년에 전년도에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폭염은 이제 엄연한 재난. 몇 해 전 시민들의 칭찬을 받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처럼 버스 정류장에 기발한 폭염 대책이 더욱 아쉬운 시점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갈등이 농촌에 이어 도심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청주 가경초등학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1.5km 떨어진 개발지구로 학교를 신설 이전하고 재학생 281명을 인근 경산, 복대, 개신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찬성 측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학부모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3개월 안에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경초 재배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길 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 통폐합 갈등이 농촌에 이어 도심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학생마저 신도시로 빠져나간 구도심에는 작은 학교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만 봐도 초등학교 14곳 등 전체 학교의 10%가 학생 수 6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교육부가 통폐합을 학교 신설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농촌에 이어 구도심의 작은 학교들이 감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에 학교가 신설된다고 하면은 이제 방향은 좀 선회해서 청주 시내에서 요인을 좀 찾아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농촌 지역의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지 않고. 또 내년에 개교하는 가칭, 충주 대수원 초중이나 청원 2 초중학교 같은 통합 운영 학교도 도심학교 통폐합의 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산척초등학교와 산척중학교, 청주 가덕초등학교와 가덕중학교가 통합 운영학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6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산척초중학교는 오는 2021년 3월에, 가덕초중학교는 2022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두 개 통합학교는 각각 초등 6학급, 중등 3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을 운영하며 기존 산척중과 가덕중 건물은 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주 시립국악단원과 경기도립국악단원 연주자들의 기량과 위상의 간극이 6배쯤은 되는 걸까요? 같은 무대에 선 국악인들의 출연료를 무려 6배나 차등을 둬서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시립우룹국악단은 지난달 강원도 화천군에서 택견과 비보잉에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일부 공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료 차등 지급 논란 때문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충주시립 우룹국악단 지휘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립 국악단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출연료가 우룹단원들의 6배가 넘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추천했으니까 저희들의 공연이 한 2배 정도?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조금 자괴감이 들긴 하죠. 일부 단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됐고
행사를 위탁 진행한 중원문화재단도 수당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섭외를 주도한 측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공연이 강원 지역에서 열린 데다 리허설 등에 대한 수고비까지 감안하면 절대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휘자가 과거 경기도립 국악단 출신인 만큼 호흡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습을까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하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사실은 눈 같은 경우는 포천까지 저희가 간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저희가 측정한 금액이라서 저희는 절대 높다고 판단하고 있진 않아요.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할 충주시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화려했던 콜라보 공연은 차별 수당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충북 도당을 찾아 내년 총선 승리와 당 발전을 모색하는 당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원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3당으로서 이슈를 선점해 전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해 공석인 도내 지역위원장을 속히 선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만나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건립된 전시관으로는 발굴된 유적의 전모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화재청이 나서 보존과 활용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전시관 보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전국적인 문화재 보존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주시민단체 대표자 원로 긴급연석회의가 충북 NG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긴급연석회의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미세먼지 등 청주시 현안 문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발을 부추기는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충청북도는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6.25의 역사적 교훈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기념사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처럼 역동적인 충북, 더 건강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2019 청주 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탭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두영 청주상의회장은 오늘 충북 지식경영포럼 조천세미나 자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공예비엔날레 관람을 통한 직장인의 워라밸 실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상의는 또 공식 파트너십 기업 모집에도 앞장섭니다.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다음 달 치러질 동시 당직 선거에서 도당 위원장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 충북 전 지역 지역위원장 창당, 2022년 정의당 지방의회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세영 위원장은 도당 후보로 함께 등록한 김종대 국회의원과 경선을 벌일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때리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초등학생을 걷어차고 올해 4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응덕경찰서는 탈퇴한 전 조직원에게 재가입하라며 강요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지역에 근거지를 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들로 지난 17일 오후 11시 10분쯤 흥덕구 오송읍의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38살 A씨에게 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둘러 A씨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